빈 강의실에 와서 조용히 몰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바깥 풍경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블라인드가 올라가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 있는 대나무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종로학원 와가지고 제일 좋았던 거는 여기 대나무였어요. 도심 속에 이렇게 대나무가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건물과 그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낙후화되고 노후화되고, 무엇은 남고 무엇은 가는 것일까? 콰이엇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만 못 들어봤던 거 아니죠? 아니, 무슨 10주년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대요. 아니, 10년 동안 사랑을 받았다는 책이라는 거잖아. 난 처음 들어봤는데. 표지에 막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람 성격은 못 고친다고? 과연 그럴까?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쌈마이 냄새가 나는데. 이게 10주년 스페셜 에디션 맞아? 이게 성격을 막 찾아보는 뭐 그런 유형의 책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약간 응원하고 다독이고 긍정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요런 책들이 잘 팔리는 것 같아. 사람들은 좀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기 존재의 어떤 근거, 내 삶의 어떤 그 이유, 이런 걸 되게 찾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사회에 내향적이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에게 이런 책 딱 나오면 좋지. 이 책은 내 인생을 구했다. 모르겠어요. 성격 유형의 바이보. 난 그냥 내성적인 사람. 이 책은 마침내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다. 그죠? 보통 이제 사회가 점점 외향적인 사람들을 약간 긍정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책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 아니면 뭐 성격, 난 괜찮아, 막 이런 유형 책이 있는데, 책을 조금 살짝 훑어봤더니 그렇게 막 대충 날림으로 쓴 책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공들여서 쓴 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챕터 목차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외향성이 우리 문화의 이상으로 자리 잡았나. 내향적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더에게 바라는 것도 되게 카리스마 있는 리더 되게 바라잖아. 그 다음에 혼자서 창의적인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작업 문화로서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우리가 만약 내향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옛날 시민운동을 이끌었었던 로저 박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대통령의 아내였었던 엘레너 프랭클린, 그다음 워런 버핏, 그 다음에 반 고호, 이런 그 내향적인 사람의 어떤 전범들을 계속 소환하면서 거기다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까지 이렇게 이제 뒷받침해주면서 내향적인 성격을 긍정하는,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중간중간에 그 책의 일부 내용도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도서 같은 데 가보면은 미리 보기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하고 왜 이래? 저하고 딱 한 대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하고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저는 INTJ 전형적인 내향적인 사람인데 꽤 수줍음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무슨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무슨 학원 강의를 하고 유튜브를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정말 저에게 잘 맞지 않는 옷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한번 책의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인트로버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인트로버트. 여기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거를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칼 융, 그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어떻게 보면은 스승에게 반기를 들고 독자적인 어떤 자기 영역을 구축한 정신분석학자죠. Psychological Types라는 책이 있나 봐요. 여기서 introvert라는 개념하고 extrovert라는 개념을 성격의 어떤 굉장히 그 축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나 봅니다. 자, 뭐 전형적인 얘기가 막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책에서는 인트로버트는 어떤 사고와 감정의 내적인 세계 여기에 끌리고 반면에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이랄지 활동이랄지 이런 외부적인 어떤 삶에 끌린다. 그죠? 그 다음에 인트로버트는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막 소용돌이치며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뽑아내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뭐 의미야, 그죠? 사건 그 자체에 plunge into 뛰어든다라는 거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언제 재충전을 한대요? 충분히 사회화가 되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MBTI 얘기도 나와 있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 연구를 해봤더니만 인트로버전하고 익스트로버전에 대한 딱 그죠? 100% 이거야라는 그런 만능, 올 퍼포즈 정의는 없다. 이제 이걸 이제 알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융의 생각에 대해서 낡았다, 아웃데이티드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목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이 몇 가지 점에서는 좀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재밌죠.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 그죠? 외부 자극. 그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외부 자극. 외부 자극이 필요할 텐데 이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자극이 있는 경우에 딱 옳다, 맞다, 적절하다라고 느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까운 친구하고 와인을 홀짝 읽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 때, 책을 읽을 때 정도가 그 받아들일 만한 외부 자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미끄러운 어떤 슬로프를 타고 이제 스키를 타는 거, 그 다음에 스테레오를 갖다가 볼륨을 높여가지고 그냥 꽝꽝꽝, 그죠? 크랭크 업, 그죠? 이와 같은 활동에서 오는 외부적인 큰 뱅 이런 것들을 즐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봐도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닌가.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지.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을 왜 나누는 거야. 근데 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단순화해서 읽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작업 방식이 다르다. 그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과제를 갖다가 빨리 해치우는 거를 좋아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결정도 빨리 내려. 가끔은 성급하게도 내리죠. 그
그다음에 멀티태스킹 굉장히 편안해하고 위험 감수하는 거 되게 편안해하고 다시 말하면 머니, 스테이터스와 같은 보상을 위해서 쫓는 거, 체이스하는 어떤 스릴 이런 걸 즐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좀 느리게 일을 하는 편이고 심사숙고, 딜리버릿하게 일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일 하나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고 아주 마이티한 아주 강력한 집중력을 갖다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웰스, 부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유혹에 상대적으로 약간 이뮨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거 보면 약간 내향적인데 멀티태스킹 이런 거 좀 잘하는 거 보면은 또 약간 외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집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내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향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의 어떤 소셜 스타일 사교적인 어떤 스타일도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하는 얘기니까. 맞아. 나 스몰 토크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갈등 싫어해. 맞아. 자, 여기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것이 있는데 이런 내향적인 사람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향적인 사람이란 단어는 hermit, 은둔자, 그죠? misanthrope, 인간 혐오주의자 이런 것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향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쓴 사람은 대부분의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친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좋은 것만 얘기해. 내향적인 사람의 좋은 점만. 그러면은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범죄를 도모하고 이상한 동영상 찍고 남 사기치고 괴롭히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내향적인 사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겠죠. 그죠? 내향적인 사람 살만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긍정히 사세요.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드디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줍음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반드시 샤이한 것만은 아니다. 야, 샤이니스라는 게 뭐야? 수줍다라는 게 뭐야? 사회적으로 약간 뭔가 싫다.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비판받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약간 모욕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이 싫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인트로버트 내향성이라는 거는 좀 과하게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는 거지 샤이니스한 건 아니라는 거죠. 샤이니스라는 거는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아픈 거죠. 근데 내향적이라는 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인트로버전을 좀 약간 객관적인 어떤 학술적인 용어로 계속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가 헷갈려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것들이 가끔씩 오버랩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심리학자들 중에서 일부는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4분면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수직, 수평, 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인트로버트, 익스트로버트 스펙트럼은 가로축에. 그래서 이쪽은 내성적인 거, 내향적인 거, 이쪽은 외향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을 쫙 그려요. 세로축은 anxious, 되게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불안정, 안정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그리다 보면 당연히 소위 말하는 X축, Y축에 있는 4분면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도 되게 안정적인 게 있고 되게 초조해하고 충동적인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되게 캄한 사람이 있고 되게 앵셔스한 인트로버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외향적인데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샤이 익스트로버트가 있다라는 거야. 바브라 스트라이샌. 아니 예능인이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당연히 외향적이잖아. 근데 수줍음이 많다고?
자기가 되게 이 여자가요 무대 공포증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무대 공포증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겉으로 드러낼 때는 더 과하게 막 드러내고. 그래서 여기서 larger than life 좀 약간 과장된 뭐 이런 성격이 있었나 봐요. 반면에 샤이하지 않은 내향적인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겠죠. 이 글에 따르면 이 사람은 딱 자기를 지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말건 간에 전혀 동요하지 않아. 나도 약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향적이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샤이하면서 또 이제 인트로버트 내향적인 사람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그다음 이런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줍음과 내향성은 아주 프로파운드한 무언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보세요. 샤이한 익스트로버트가 있을 수 있잖아. 아까 누구야?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의 정신 상태는 어떤 예를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기업 회의에서 조용하게 앉아 있다 칩시다. 아주 평온한 인트로버트하고 매우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전혀 동요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내향적인 사람. 예를 들면 윤재남과 같은 사람. 근데 수줍음이 많은 그 외향적인 사람은 두려운 거 아니야 말하는 게. 그냥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자극이 많아. 난 좀 이게 좀 불쾌한데 약간 이런 정도란 말이야. 근데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이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줍음이 많은 외향적인 사람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내향적인 사람하고, 그죠? This can give both types insight into how our reverence for alpha status blinds us to things that are good and smart and wise.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죠? 사실 샤이하고 인트로버티드한 사람들은 자신의 날들을 보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장막 뒤에 자기만의 어떤 펄스, 예를 들면 발명이랄지 연구랄지 아니면은 굉장히 지금 아픈 뭐 말기암 환자의 손을 어떤 잡아주는 일이랄지, 또는 콰이어 컴피턴스를 갖고서 일을 갖다가 엑스큐트하는 리더십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대부분 막 카리스마 있게 막 뭔가 일을 헤쳐나가는 알파 메일, 알파 롤, 알파 피메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뒤에 보면은 이런 심리학적인 연구와 이 사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찰을 버무려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뭐랄까 자기 확신 이런 게 없어요. 좀 위안받고 싶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책을 읽어 나가면서 확신과 위안을 얻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테고, 이렇게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만 읽으려고요. 뭐 이렇게 그렇게 큰 어떤 통찰 같은 걸 얻지를 못하겠어. 하도 유명하다길래 한번 몇 페이지 훑어봤습니다.